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간병지옥이라는 절망적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50대 후반의 영수 씨는 80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했지만 24시간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돌봄은 곧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저귀 교체와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내 몸이 부서져라 노력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 돌봄을 받는 어르신도, 돌보는 영수 씨도 모두 함께 무너지는 고통의 굴레. 이것이 바로 현대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입니다. 간병이 시작되는 순간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돌보던 자녀는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영수 씨처럼 형제자매들은 누가 더 돌보았는가를 따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돌봄 때문에 나의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심지어 간병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순간 매달 최소 300만 원, 400만 원씩 피 같은 생활비가 간병 비용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간병 기간이 10년, 20년으로 길어지면 수억 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파탄나는 상황을 과연 누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영수 씨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박미숙 씨의 사례를 보십시오. 박 씨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달 국가로부터 약 140만 원 상당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고 간병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시 본인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계시며 박 씨는 어머니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미숙 씨처럼 여러분의 간병 고통을 끝내고 매달 최대 200만 원이 넘는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지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납부해온 소중한 보험료의 혜택입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알면서도 복잡하다, 어렵다, 나는 못 받을 것이다라는 오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간병 지옥을 끝내는 탈출구 지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등급 신청 100% 성공 전략부터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받는 방법,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 겪는 최악의 불만 3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실전 노하우까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 10분의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간병 지옥을 끝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핵심 승부처를 짚어드리니 걱정 마십시오. 먼저 신청 자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 조사. 둘째, 의사소견서 제출. 셋째,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등급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승부처를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소견서만 잘 받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는 인정조사에서 무려 80%가 결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이 인정조사를 통과하는 필승 전략은 단 하나, 구체성입니다. 조사관이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어르신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등급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보호자는 반드시 동석하십시오. 그리고 평소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으로 환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숟가락을 드는데 손떨림이 심해 밥 한 끼를 40분 이상 드셔야 하고 반찬을 흘리는 일이 잦아 곁에서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옷을 혼자 입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단추 채우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 5분 이상 씨름하고 결국 제가 마무리해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철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뇌병변을 앓는 아버님을 위해 장기요양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관에게 괜찮다, 간단한 건 혼자 하신다고만 설명했고 결국 최하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원 한도액이 너무 적어 실망했죠.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 저희 채널의 전략대로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의 돌봄을 맡았던 며느리가 옆에 동석하여 젓가락질을 스스로 못해. 식사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데 5분 이상 씨름하며 반드시 옆에서 부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번에 3등급을 인정받았고 매달 약 170만 원에 해당하는 돌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무조건 불편한 사람으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 점수가 높다는 뜻이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한도액이 바로 여러분의 간병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최대 200만 원 이상의 현금 가치입니다. 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국가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등급이라는 가장 어려운 산을 넘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 즉 최대 200만 원 이상의 현금 가치를 가진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가급여, 즉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입니다. 둘째, 시설급여, 즉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24시간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 2등급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도 비용을 전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만, 시설 서비스는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80%에서 85%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결정적인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다면 이 본인 부담금마저 4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 혜택을 몰라서 적용받지 못한다면 매년 수백만 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단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 경감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최악의 불만 3가지와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돌봄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잦은 교체와 서비스 질 편차 문제입니다. 돌봄을 맡은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어르신이 불안해하고 돌봄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이 문제는 요양기관의 경영 상태와 직접 연결됩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직률이 낮은 곳이 서비스 질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첫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과 어르신이 사전에 직접 대면하여 성격과 돌봄 방식을 조율할 수 있는지 기관에 요구하십시오. 여기 최민준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를 모시던 첫 번째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3번이나 바뀌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매번 서비스 방식도 달라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조언을 듣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기관을 찾아 계약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는 편안함을 찾았고 최 씨는 간병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필요한 서비스 시간 대비 부족한 한도액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쓰면 월 한도액이 금방 차버려 결국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한도액을 2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방문 요양만 고집하기보다 주 3에서 4일은 주야간 보호를 병행하십시오. 주야간 보호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한도액이 방문 요양과는 별도로 계산되어 돌봄의 총량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달 기관과 함께 서비스 계획서를 최적화하여 꼭 필요한 핵심 돌봄에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접근성 문제입니다. 정책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필요한 서류는 너무 많아 시니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공단과 기관을 활용하는 정보 습득 이중 전략이 해법입니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분들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입니다. 또한 지역노인복지관의 무료 상담 코너를 활용하여 서류 작성 지원이나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이 세 가지 전략, 즉 안정적인 인력 확보, 효율적인 한도액 활용, 그리고 정확한 정보 창구 확보를 통해 여러분은 간병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 지원의 혜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간병지옥이라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길고 복잡해 보였던 이 과정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핵심 내용을 단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급 신청은 주저없이 즉시 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인정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환산하여 솔직하고 명확하게 어르신의 돌봄 필요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구체성이 바로 최대 2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절감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재가 급여 15%, 시설 급여 20%의 본인 부담금마저도 소득 수준에 따라 40%까지 경감되거나 전액 면제됩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수백만 원을 더 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공단에 반드시 문의하여 나의 소득 경감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만 사항에 휩쓸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잦은 교체에는 기관의 근속기간 확인으로 대응하고 한도액이 부족할 때는 주야간 보호병행 전략으로 극복하며 복잡한 정보는 공단 담당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돌봄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해체를 막고 돌봄을 맡은 자녀의 삶을 지키며 어르신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약속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간병 불안을 해소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실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돈이 되는 필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